아, 안녕하세요. 웨어밸리 제품 기획실을 담당하고 있는 이피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가을에 쌀쌀한 날씨 바람 맞으면서 출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은 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이들 얘기하시죠. 어떤 그 창조와 혁신의 아이콘 또는 시대의 변화를 이끈 그 스티브 잡스를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만나뵐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피천득 스프레도 나오지만은 그리워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상당히 좀 아쉬운 하루가 아닌가 싶고 많은 IT 담당자분들 또 관계자분들 또 저도 그렇지만은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그 어떤 자신의 그 모델을 삼았던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2, 제3의 스티브 잡스가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준비한 자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트랙에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성능과 보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웨어밸리 섹션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정보 보안에 대한 일반론적인 얘기들과 더불어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이미 많이들 구축하고 계시고 그리고 많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빈번하게 사고들은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실효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운영하고 또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IT 분야의 여러 IT 전문가들이 정보 보호라는 이슈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전진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실제로 정보 보안 솔루션들이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있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정보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 사고가 이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올해 있었던 큰 사고들을 보더라도 거의 모든 그 사고가 일어났던 사업장에 DB 접근 제어가 다 적용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DB 접근 제어, DB 보안 앞에서 신시회의 김 이사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는데 실제로 DB 보안을 위해서 많은 기술이 나와 있고 많은 보안 기능들이 여러분께 소개되고 있지만은 적용하지 않고 계신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꼭 이 기능은 사용하십시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셔야지 최소한의 보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업이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보안 정책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조금 솔직하게 이 보안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투명하게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웨어밸리가 DB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올해로 10년째입니다. 10년 동안 여러 고객사의 DB 보안을 해드렸고 또 여러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은 많은 제품들이 또 나왔고 경쟁 제품들도 많지만은 글로벌하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고 사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술적으로 거의 그 큰 변별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DB 보안을 하는 정보 보안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에서 꼭 지켜줘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좀 상투적인 프레젠테이션 페이지죠. 예, 다들 익숙하신 얘기입니다. 정보 보호란 무엇이냐? 결국 정보의 훼손이나 변조나 유출을 막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막아야 되냐, 언제 막아야 되느냐. 저는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 프로세스를 나눠서 DB 보안에 접근하셔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정보가 생성되는 과정, 즉 정보가 수집되고 가공되고 또 저장되고
이후에 검색되고 송수신되는 이 과정, 이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보안적인 홀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정보 보호의 정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즉 수집되는 부분에서의 보안 홀이 있을까? 가공하는 부분, 내가 저장한 데이터가 어떤 문제점이 보안상의 문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요 파트별로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장에서 접하실 수 있는 정보 보호 솔루션들은 지금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20가지가 넘습니다. 전통적인 보안 주제였죠. 그 전산센터의 가장 기본 인프라가 되는 네트워크와 서버에 대한 보안 솔루션들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뭐 DRM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시스템, 또 메일이나 USB 또는 프린터 보안 솔루션.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좀 보면은 정보 보안 솔루션들은 현재 그 어떤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인 인프라에 대한 보안에서 콘텐츠에 대한 보안으로 넘어왔고 콘텐츠의 입출입에 대한 통제로 화두가 옮겨져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그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일 오래된 보안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백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용자 PC를 무결성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백신 프로그램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고요.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 사용자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생체 인식에 대한 부분이 아마 뭐 20년 전에도 한번 얘기가 됐던 사항들이고 많이 관심들을 가졌지만은 앞으로 근시일 안에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또 오래전부터 이게 제품화가 되었죠. 그 서버 보안, 시큐어 OS라고 하죠. 오래전부터 제품화가 됐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완성도를 갖추고 있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시큐어 OS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그런 현장을 많이 제가 못 봅니다. 하지만은 이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데이터베이스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고 있는 서버의 보안이라는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큐어 OS에 대한 부분도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작됐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감사, 접근 제어에는 이제 필수가 됐죠. 필수 구축사항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암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이제 DB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도구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큐어드 툴이라고 했는데 정보 보안 솔루션 중에 시큐어드 툴이라는 그런 분야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운영하시는 분들,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발을 하시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시고 DBA 분들이 하시는 작업들의 대부분은 툴을 이용해서 작업이 되는 거죠. 오라클에서 SQL 플러스를 이용하시고 토드를 이용하시고 SQL 캔버스를 이용하시고 저희 제품이지만 오렌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툴들의 보안 기능이 탑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툴의 보안 기능이 씌워지고 있다는 거죠. 즉 네트워크 구간에서의 접근 제어, 네트워크 구간에서의 감사 이력을 남기는 소프트웨어, 또 DB 서버 안에서 암호화 로직을 수행하는 암호화 솔루션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걸로 부족한 과정이 온 겁니다. 상태가 된 거죠. 즉 PC 단에서 사용하는 툴에도 보안 기능이 탑재되는 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PC까지 어떤 정보가 내려온 다음에 그 정보가 USB로 빠져나가건 프린터로 출력이 되건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이 찍히건 하는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PC 단에서 사용하고 계신 툴에서 과연 통제 기능을 가지냐에 대한 이슈랑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보보호 기술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실제로 이런 정보보호 기술들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에서처럼 각자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솔루션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없겠죠. 보안이라는 게 헌드레스 윈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개의 창문 중에 하나라도 열리면 보안을 뚫리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솔루션들의 각각의 포지션은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보안 사고의 경향을 봤을 때 안쪽에 있는 어스터라이즈드 액세스에 대한 보안이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에 대한 보안 기능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중요합니다. 네, 정보보호 솔루션의 트렌드를 조금 더 보자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인 네트워크나 서버, 인프라, 기간 골격이 되는 인프라에 대한 보안에서 그 콘텐츠에 대한 보안으로 넘어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쪽이 이 트렌드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향이 바뀌는 거는 상대적으로 내부자의 위협이 그만큼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DMZ 구간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존재할 수 있는 캐시 파일,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서버 안에도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파일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암호화 돼야 되는 게 개인정보보호에 명기돼 있고요. 물론 내부망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쪽으로 정보 보호의 관점이 상당히 많이 이동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다음 스텝은 개발 PC, 즉 DB 작업이 이루어지는 DBA 대비 개발자분들에 대한 PC의 보안이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정보 보호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에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없고 수기로 써져 있는 정보로 그 실제 사업장이 운영되는 데도 있을 거고, 모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파일로 운영되는 사이트도 있을 겁니다. 뭐 일단 지금 이 자리가 DB진흥원의 행사이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테니까,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술의 요소로 크게 저는 4가지를 꼽았습니다. 앞서 그 김인사님도 데이터베이스 보호 기술들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실효적으로 이제 발효된 상태에서 이제 필수적인 구축 사항이 된 접근 통제 시스템, 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DB 보안의 핵심적인 기술 요소가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그 취약점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이드하는 취약점 분석 도구도 이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술에서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술적인 요소들이 최근에는 모두 하나의 솔루션으로 묶여서 여러분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접근 제어하고 보안 감사 기능은 대부분의 그 보안 솔루션들이 단일 제품으로 여러분께 소개되고 있었고, 최근에 암호화까지가 단일 제품으로 포함돼서 단일 제품으로 패키지돼서 여러분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웨어밸리는 지금 이 4가지 솔루션을 모두 하나의 제품으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을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접근 제어 솔루션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직접 접속하지 못하고 접근 제어 시스템을 항상 경유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이 게이트웨이 접근 제어 서버에서 미리 다 필터링 될 수 있게끔 하는 제품이죠. 이 솔루션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반드시 구축해야 되는 솔루션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접근 제어 시스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제일 그 흔히들 얘기하는 게 날짜, 시간대별로 통제하는 기능이라든가 계정에 대한 통제, SQL 타입에 대한 통제, 또는 조회하고자 하는 SQL 문장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정보, 그러니까 테이블이나 칼럼명을 가지고서 통제할 수 있는 거, 또는 특정 펑션을 못 쓰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최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기능이 마스킹 기능이죠. 마스킹 기능이라는 거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정보를 조회했을 때 주요 센시티브 데이터가 마스킹된 상태로, 정보가 은닉된 상태로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외에도 조회 건수가 너무 많은 SQL에 대해서 자동으로 통제하는 기능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많이 선호하고 계신 기능들입니다. 접근 제어 솔루션에서의 이슈가 하나 있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접근 제어 시스템을 로그인해서 DB 작업을 하는 사람이 그 PC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효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사용자가 본인이 맞느냐에 대한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뒤쪽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은, 최근에 그 보안 사고들의 패턴을 봤을 때 많이 강조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좀 예를 들자면은 해커가 이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획득한 거죠. 획득하고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게이트웨이를 적법하게 경유해서 대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실제로 접근 제어 시스템에서는 그 사용자가 본인이 아닌 해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을 어떻게 커버하느냐에 대한 이슈입니다. DB 감사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감사 시스템, 어디 시스템이라고도 많이 하고, 대부분 이제 스니핑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실행되는 모든 SQL, 데이터베이스 밖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실행 요청이 가는 모든 SQL들을 다 성능 저하 없이 모두 다 로깅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사후 감사, 보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 보안 사고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
사후 감사 데이터로서의 이 솔루션의 활용도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되는 SQL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수행되는 SQL들이 이 감사 시스템에 의해서 그 SQL들이 이제 SQL의 패턴들을 날리지 베이스로 만드는 기능들이 이제 탑재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로 약 3,000개의 SQL을 늘 수행하는데 이 3,000개의 패턴을 접근 제어 감사 시스템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SQL이 실행됐을 때 이게 SQL 인젝션 공격이나 어쨌든 에도 쿼리인데 이런 SQL이 갑자기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다라는 경고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보안에서 IDS 있지 않습니까? 침입 탐지 시스템인데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어디 시스템이라는 게 데이터베이스 감사 시스템이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IDS 솔루션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 분석 툴입니다. 이 툴은 잘 이용하시면 대단히 유용합니다. 특히 국내 DB 보안 솔루션들은 아직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제품 이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지 못한데 외국의 글로벌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들은 취약점 분석 기능을 자사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에 모두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본질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취약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취약점이 현재 있는지, 내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를 리포트해주고 각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 그러니까 뭐 어떤 스크립트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계정은 지우라고 가이드한다거나 또는 이런 룰은 필요 없다고 가이드한다거나 하는 그런 취약점을 찾고 취약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이드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데이터베이스에 취약점이 있다. 그래서 내 지금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에 취약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매번 패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또 패치가 한다고 해서 그 취약점이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은 이런 취약점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다음번 패치에서 기존에 있었던 취약점 중에 몇 번은 사라졌고 또 다른 취약점이 뭐가 나타났다는 정도의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은 훨씬 더 보수적인 보안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솔루션들이 적절하게 운영 중일 때 실효적인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가능합니다. 보시고 계신 화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리스크를 확인하실 때 이런 항목들을 체크 포인트로 삼으시라고 지금 포함시킨 페이지입니다. 이제 좀 얘기를 바꿔서 데이터베이스 보안 또 정보 보안이 깨진 사례들, 그러니까 정보 보안이 침해된 사례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 언론 매체나 또 다니시는 세미나가 있다면 세미나에서 늘 많이 얘기되는 내용들이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이런 사례들을 좀 유형별로 묶어봤습니다. 크게 유형별로 제가 나눠본 거는 정보가 유출되는 케이스하고 유출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빼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이진 않았지만은 노출이 되는 케이스, 또 변조되는 케이스하고 훼손되는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뭐 이런 구분이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안 업무를 한다, 또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담당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체크 포인트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유출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협의의 해킹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 악의적인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의 유출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오류를 이용한 악의적인 유출 시도가 예를 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보안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부 직원에 대한 보안입니다. 권한을 가진 내부 직원에 대한 보안 통제는 쉽지도 않고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일이 그만큼 커집니다. 사실 솔루션을 개발하고 여러분께 적절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저희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기도 하지만은 모든 데이터베이스, 모든 보안 컨설턴트들 또는 모든 보안 법규들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한결같이 언급하는 게 바로 사내 보안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인적 관리,
그리고 또 그 법적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철저하게 접근 제어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관리적인 포인트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네, 케이스 스터디에서 유출의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유출 사고의 70%는 내부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케이스가 무려 90%가 넘는다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보 보안 기술이 점차 내부자의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런 수치에서 이런 게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DM 또는 내부망 또 내부자에 대한 보안을 얼마나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냐라는 부분인 거죠. 이런 사례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업무의 편의성이랑 보안이랑의 어떤 이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던 관점은 이제 예전 관점입니다. 선 보안, 후 업무의 편의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이 정보가 노출되는 케이스는 어플리케이션의 버그라든가 테스트 과정에서 정보 관리의 소홀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얼마나 소홀하게 했느냐에 대한 그런 척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이제 실수로 데이터가 노출되는 케이스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막으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서버나 네트워크에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있고 고객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할 때 발생하는 정보의 노출 위험을 줄이시는 겁니다. 또 사업장에서 가지고 계신 이제 자사의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이제 자사의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포털 사이트에서 이 정보가 노출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어이없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서부터 많은 준비, 많은 또 보안적인 관점, 많은 보안적인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취약점, 보안 취약점들을 찾아주는.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적용하고 늘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출되는 케이스로 지금 뭐 사례를 보고 계신 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정보가 노출되는 케이스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케이스도 그런 건데 정보 보안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보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보안도 중요하고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앞서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 과정의 보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이나 C 프로그래밍 하시던 분들이 쓰시던 툴 중에 하나가 내 코드의 취약점을 찾는 그런 툴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나는 코딩 한 게 있지 않을까, 또는 뭐 리커시브한 콜을 하는 그런 코드가 있지 않을까. 개발자들이 자기가 만든 코드에 대한 완성도를 체크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썼던 그런 코드 취약점 분석 도구에 보안 기능이 씌워지면서 지금은 내가 만든 자바 코드 안에서 SQL 인젝션의 여지가 있는 코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솔루션들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솔루션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거죠. 이런 솔루션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보안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변조되는 케이스가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변조되는 케이스. 구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이 변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의 내용이 변조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백신 자체가 변조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개방형 플랫폼으로 가면서 이런 어두운 측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가상화되고 스마트 시대로 전환되면서 이 데이터가 변조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업계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정보보안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홀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훼손되는 케이스의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정보 인프라를 파괴하는 바이러스 웜을 들 수 있습니다. 스톡스넷이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대표적인 피해 사고로 스톡스넷을 얘기 들고 뭐 이란 사태라든가 프랑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PC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객사를 다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 때 DB 보안은 어떻게 합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쓰시면 되죠, 이게 아니고 많은 답변을 드리는데 그 답변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시는 사용자분들의 PC 보안부터 챙기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보안 사고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웜에 의한 또는 이제 이 뭐 본넷에 의한 또는 좀비 PC가 돼버린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수 있겠죠. 결국 악성 코드에 의한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DB의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분들의 PC가 얼마나 무결성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감시하시는 게 DB 보안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를 훼손시키는 사례로 사이버 전쟁도 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위협적인 많은 이 공격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크리티컬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적으로 이러한 그 보안 공격 패턴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각각의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 그렇긴 하지만은 여전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죠. 올해 정보 보안에서 뭐니 해도 가장 크게 화두가 됐던 거는 이제 APT 공격입니다. APT 공격인데 제가 이 공격 패턴을 맨 처음 접했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은 이제 그 예전에 뭐 주유소 습격 사건인가요? 그런 영화에서 유호성 씨가 했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명만 죽도록 때린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딱 그 느낌의 그런 느낌의 패턴입니다. 이 공격은 지능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의 공격 타겟을 깨질 때까지 공격하는 패턴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이고 이런 공격 패턴이 또 더욱 위협적인 것은 이런 공격 패턴이 이루어지는 데가 사회 기관망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금융이라든가 중요 제조 시설 같은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톡스도 APT 공격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악성 코드에 의한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DB를 접근하시는 사용자분들의 PC의 보안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얘기하는데 디도스 공격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조금 생뚱맞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익숙하신 디도스 공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그 데이터베이스 디도스 공격을 위해서 이런 좀비 PC를 만들기 위한 유포 서버하고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커맨드 센터에 해당하는 명령 제어 서버 2개로 구성이 돼서 공격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좀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디도스 공격이 어떤 사상적인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웜이나 봄넷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디도스 공격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슬로우 디도스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적은 양의 트래픽을 보내면서 세션을 끊임없이 유지합니다. 계속 세션이 유지된 상태를 유지하고 또 적은 트래픽으로 또 다른 세션을 유지하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가용한 세션 자원, 소켓 디스크립터를 다 소진시킬 때까지 이렇게 슬로우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디도스 공격을 인식하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들이 네트워크의 밴드위스의 그 상황을 보고서 인식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공격 패턴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세션을 모두 다 소진시켜서 서비스가 멈춰지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게 그 정보 유출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싶으실지도 모르겠지만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시면 좀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버추얼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요새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분들도 계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이 내용을 증언했다는 얘기도 국방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커맨드 센터가 없습니다. 디도스 공격을 하는데 커맨드 센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명령을 전달하는 좀비 PC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명령 주체가 없는 디도스 공격입니다. 이런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지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 중단과 더불어서 APT 공격을 같이 합니다.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정보를 파괴시키는 것까지 시작하게 되는 거죠. APT 공격은 정보를 파괴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정보를 유출한 다음에 파괴시킵니다. 농협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죠. 근데 뭐 유출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러한 디도스 공격이
컨트롤 센터 없이 이루어지는 거는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이유는 감염된 PC들끼리 서로 은닉된 악성 코드들이 서로 동기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의 공격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공유하는 거는 새로운 보안 위협 또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신 조직에서 이런 내용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전파함으로써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 보안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주 이런 얘기들을 조직 내에서 전파하시고 그렇게 전파됨으로써 조직 내의 임직원들이 모두 보안에 대한 눈높이를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떤 정책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현존하는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러면은 그 기술적인 한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피해 가셔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좀 솔직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한 15개 항목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출입 관리입니다. 가장 쉬운 보안이죠. 분명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강국입니다. 그런데 보안의 기본인 출입 관리는 조금 부끄러운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신 조직에 서버실을 들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웨어밸리가 일본 쪽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일본의 저희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인 샤크라가 상당히 많은 고객들한테 쓰여지고 있어서 몇 년 전서부터 일본을 방문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큰 통신사인 KDDI라든가 후지츠라든가 이수자동차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을 방문을 하는데 방문을 해서 전산실을 들어가 볼 일들이 생깁니다. 거의 모든 전산 센터의 입출입은 출입 카드로 이루어지지 않고 홍채 인식이라든가 지문 인식을 해야지만 입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생체 인식을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보안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관련해서 경비를 보시는 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적죠. 그래서 출입 카드와 더불어서 홍채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이게 리셉션에서 등록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홍채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조금 출입 카드 외에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더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를 출입 관리 시스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출입 관리 시스템이 사실 나온 게 거의 한 25년 전입니다. 인텔리전스 빌딩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아마 그때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미 그때부터 안티패스백이라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4층에 있는 전산실을 들어갔습니다. 4층에 있는 서버실을 들어갔는데 저랑 똑같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3층에 있는 서버실을 들어가는데 무리 없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즉 패스백이 막혀야 되는 건데 패스백이 막혀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좀 아쉽지만은 많은 전산센터, 우리나라 제1금융권에 있는 많은 전산센터도 제가 방문해 본 바로는 출입카드로 찍어주고 다시 또 찍어도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출입관리 시스템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좀 온시켜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보안 사고들이 악성 코드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경향을 띈다라고 보면은 가능하시다면은 이 내부망을 쓰는 사용자의 PC하고 외부망을 써야 되는 사용자의 PC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망을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는 인트라넷을 쓰는 사람들은 PC를 2개 쓰게 하다는 거죠. 인터넷 쓰는 PC하고 인터넷 쓰지 않는 PC, 내부망만 접속하는 PC는 별도로 두고 그 PC는 USB도 없고 USB 포트도 없고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무선 랜 카드도 없는 상태로 유지를 시키시는 거죠. 외부에서 엔지니어들 들어와서 외주 들어와 있는 유지보수 엔지니어들 들어올 경우에는 그 사람 노트북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PC를 별도로 준비해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보안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국내에 많은 이제 국가 전산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부 통합 전산센터도 그렇고 국방부는 말할 바도 아닙니다. 근데 일반 이 기업에서도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의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신다면은 이 정도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최근에 경향이 이 악성 코드로 인한 사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원칙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자 인증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아이디 패스워드 사용자 인증 방식에 보안 결함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복합 인증이라고 얘기하죠. 복합 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 치고서 인증되면은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이 됐으니까 2차로 지문을 입력해 주십시오라고 뜨게끔 하자는 겁니다. 또는 원타임 패스워드를 쓰신다거나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문 인식이 아니더라도 원타임 패스워드가 아니더라도 요새는 또 재밌게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 화면에 그림이 나오고 이 그림이 무엇인지 맞추는 그런 식의 사용자 로그인 방식도 나옵니다. 뭐냐면은 악성 코드에 의한 아이디 패스워드가 악성 코드에 의해서 유출됐을 때 실제로 그 PC에 앉아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로그인을 못 하게끔 어떻게든 막으시라는 겁니다. 유저의 아이덴티티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받으셔야만 이 DB 보안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 로그인 같은 기능은 솔루션 프로바이더한테 요청하지도 마시고 적용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외에 굉장히 많은 DB 보안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많은 DB 보안 솔루션들이 나와 있고 그런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들의 스펙 문서를 보면은 접근 제어 기능으로서 1번 항목이 대부분 날짜, 시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쉽지만은 10년 넘게 제가 DB 보안을 했지만은 날짜랑 시간 가지고 접근 제어 룰 적용하신 사업장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일 쉬운데도요. 공휴일일 때는 접근 제어 시스템에서 DB 접근 시간을 낮 시간만 하게끔 한다거나 밤 시간만 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식의 시간 제어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대부분의 유출 사고가 나는 시간은 해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새벽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DB 운영하시면서 오늘 새벽에 DB 작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접근 제어 시스템에 새벽에 작업이 없으면은 또는 새벽에 작업이 있더라도 그 사용자만 DB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간 정책을 사용자 계정하고 같이 조합해서 적용을 하십시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안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항상 사전에 그 작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보안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간대에 대한 통제를 하시는 게 쉬우면서도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접근 제어 시스템, DB 보안 솔루션들이 대부분 네트워크 베이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에이전트 방식으로 DB 보안을 하는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주는 거를 어느 누구도 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루션들이 대부분 네트워크 베이스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네트워크 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들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버 베이스의 작업에 대한 통제 기능이 취약합니다. 솔루션을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도 서버 베이스의 작업, 그러니까 텔넷으로 DB 서버에 접속한 다음에 SQL 플러스를 실행시켜서 DB 작업을 하거나 텔넷으로 SQL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DB를 내리고 올리는 작업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네트워크 베이스에서는 제한적으로밖에 제공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죠. 툴로 DB 작업 못할 게 없는데 왜 서버로 텔넷 접속해서 DB 작업을 하는 걸 허용하십니까? 이걸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고객사에서 이거를 허용을 하십니다. 비단 유닉스 베이스의 그 데이터베이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MS SQL 서버 같은 경우에도 터미널 서버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로컬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막으셔야 됩니다. 왜? 데이터베이스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도 명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툴로 다 할 수 있는 작업인데요. 왜 굳이 로컬에 들어오십니까? 이걸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솔루션으로도 위크 포인트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 확인시켜드리는 상황인 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시큐어 OS 같은 서버 보안 솔루션들이 보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하고 더 결합된 모양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텐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데이터베이스 개발하시는 분, DBA 분들이 항상 지정된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토콜을 이용한 원격 접속만 허용되도록 그렇게 가이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트워크 베이스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선호하고 계시고 실제로 현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또 다른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 있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보안 솔루션이 모두 100% 알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DB 링크가 있고 어떤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있고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코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네트워크 베이스의 보안 솔루션은 모른다는 거죠. 단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름만 알고서 통제를 하자니 스토어드 프로시저 안에서 어떤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지 어떤 데이터가 딜리트 되는지에 대해서 네트워크 베이스의 접근 제어 시스템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접근 제어 시스템들이 상당히 기술적인 진보를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00% 통제는 못하지만은 거의 98% 통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새로운 신호밈이 만들어지고 어느 시점에 새로운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생성되고 할 텐데 그때마다 접근 제어 시스템은 그 정보를 다이나믹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쉽게 생각하셔도 약간의 그 싱크를 맞추기 위한 갭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런 보안 위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리를 직접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한테 데이터베이스 변경이 이루어지는 명령어에 대해서 얼럿이 발생되도록 정책을 항상 적용해 놓으십시오. 적법하게 새로운 DB 링크가 만들어지고 적법하게 새로운 신호밈이 생성되는 게 얼럿이 발생되더라도 뭐 그렇게 불편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럿이 한두 개 더 발생한 것뿐이죠. 눈으로 확인하고 아 이건 만들어지게 만들어졌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모르시는 상태에서 신호밈이 만들어지고 보안 정책상에는 EMP 테이블 조회할 때 차단하게끔 되어 있는데 EMP의 신호밈으로 차단 데이터를 긁어가는 걸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솔루션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솔루션으로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분명히 많이 전진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런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적인 한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푸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관리 강화해야 됩니다. 한 3년 된 것 같은데 한 3년 전서부터 테스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여러분한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의 클론 DB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가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콘텐츠를 그대로 카피해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이프 익스포트라는 관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익스포트해서 클론 DB를 만드실 때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실 때 주요 정보가 주민번호라든가 그런 개인정보가 스크럼블 되게끔 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네임에 맞는 SSN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그 넘버가 지금 스크램블링 되어 있죠. 섞여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개발자들은 불만 없습니다. 주민번호 체크하는 로직도 돌아가고요. 개인정보라는 거는 개인은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즉 저 퍼스트 네임하고 라스트 네임하고 SSN이 세 개가 정확하게 한 명을 가리킬 때 개인정보지 SSN은 딴 걸 쓰고 있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거죠. 이런 식의 장치를 하시는 겁니다.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정보가 은닉될 수 있도록 여러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개발 데이터베이스 주실 때 심지어는 디스크 미러링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장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한 관점들이라고 쭉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조금 시간이 됐는데 한 5분 정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가 데이터베이스에 침입을 했습니다. 침입을 하더라도 침입했을 때는 뭘 했다는 얘기죠? 일단 내부망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고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얘기는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이미 누출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커가 하는 일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이름들을 셀렉트 해보는 겁니다. 전체 테이블들을 셀렉트 해봤더니 테이블 이름이 약 3,00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노트패드로 옮깁니다. 즉 텍스트 파일로 만든다는 거죠. 텍스트 파일로 만들고서 자기 PC로 FTP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찾기 시작합니다. 커스터머, 유저, 어카운트 그런 네임이 포함된 테이블 이름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커도 3,000개 테이블 중에서 어느 테이블에 고객 정보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테이블명을 지으실 때 컬럼명을 만드실 때 누가 봐도 이게 주민번호 칼럼이구나. 누가 봐도 이게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는 테이블이라고 유추할 수 있게끔 네이밍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쪽에서도 많은 표준들이 나와 있죠. 그 테이블에 대한 네이밍에 대한 규칙을 만드시고 시큐리티 네이밍의 규칙을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막으시더라도 해커가 시간을 한참 써야 됩니다. 네. 로그인 페일러 정책도 반드시 켜셔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해커가 패스워드를 알아냈다라는 상황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알아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PC라고 예상을 한다면, 제 PC에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해커가 패스워드를 알아냈다는 건 제 키보드 타이핑을 인식했다는 얘기죠. 키보드 타이핑을 인식했지만은 제가 A 서버로 칠 때 패스워드를 ABC를 쓰고 BDB 서버를 접속할 때는 CDF를 쓴다라는 거 했을 때, 해커는 그게 어느 DB를 접속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개싱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한 패스워드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들을 보면은 패스워드를 서너 번 틀리고서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접근 제어 시스템에 패스워드 틀리는 케이스가 몇 번 이상 발생되면은 계정을 차단시키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들이 이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3회 이상 패스워드가 틀릴 경우에는 계정을 잠그는 기능을 온 시키십시오. 이런 정책도 반드시 적용하셔야 되는 정책입니다. 제 주제가 실효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참 쉽지만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는 일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더 관심을 갖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서는 PC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신을 항상 써야 되고, 당연한 얘기죠. 업무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PC를 끄셔야 되게끔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PC가 켜져 있는 것 자체가 해커한테 열어둔 상태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악성 코드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악성 코드를 이용한 해커들의 공격은 해커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격 중에 하나고 아주 재미있는 공격입니다. 이걸 막으시려면 PC만 끄더라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또 PC에 터미널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자동으로 온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자동 시작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반드시 오프시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에드워 쿼리에 대한 감지 기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DB 어디팅 시스템에서 DB 어디팅 시스템이 어플리케이션별로 실행되는 SQL의 패턴을 날리지 베이스화하고 새로운 SQL이 실행되는 것에 대한 인식 기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능도 사용하시는 것이 SQL 인젝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SQL 인젝션 공격은 참 오래된 공격이지만은 보안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그런 공격 패턴입니다.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완벽한 SQL 파서가 필요한데, 이런 SQL 파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분석해낼 수 있는 파서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SQL 인젝션 공격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DB 아머에 대한 얘기는 앞에 신시회에서도 많이 발표를 해주셨고, 마스킹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결제 정책도 앞에서 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는데, 결제 기능이 시장에 나온 게 벌써 200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6년 정도 됩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쓰기가 불편하셔서 불편함 때문에 적용을 못하셨는데, 최근에는 완성도가 많이 높여지고 편의성도 좋아졌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취약점 분석에 대한 부분, 모의 해킹 테스트를 하고 내부 감사 기능을 이용해서 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롤이 쓸데없이 아직 잔존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패스워드 어택 같은 거를 모의 해킹해서 해보심으로써 패스워드가 너무 쉽게 만들어져 있는 걸 찾아서 삭제하시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 취약점 분석이랑 접근 제어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병행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취약점 분석 결과 나온 항목들을 접근 제어한테 정책으로 적용하고 또 반복해서 이 과정을 서큘러하게 반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협력 체계를 강화하십시오. 여러 기관,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한 여러 유관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유관 기관들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시고, 특히 보안 솔루션을 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랑 유연한 체계, 협력 체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DB 보안을 위한 실효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콘솔 접속 통제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입 통제를 맨 처음 말씀드렸고, 또 굳이 서버 베이스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종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못하신 환경에서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보안 에이전트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DB 보안 솔루션들이 대부분 DB 서버 안에서 보안 기능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나 토드와 같은 DB 접속 툴들 자체가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툴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즉 엑셀로 저장하는 걸 통제한다거나 화면 캡처를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 토드나 오렌지 같은 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품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니 해도 효율적인 정보 보호라는 거는 그 보안 의식과 정책을 얼마나 준수하느냐에 있겠죠.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철저하게 보안 의식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정책을 유지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정보,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